새누리당 당대표 합동연설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저마다 전북 발전을 약속했지만 알맹이 없는 공약만 남발했습니다. 작은 과일, 작은 채소가 대세입니다. 재수용으로 쓰였던 큰 과일 선호 현상이 핵가족화로 인해 바뀌고 있습니다. 법원이 학교를 비판해 해직된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수를 대학 자체 주체라고 판단한 건데 대학 측 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말로 전북 정치가 변하는 걸까요? 새누리당이 당대표 선출 호남권 합동연설을 전주에서 열었는데 무려 32년 만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위상의 변화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내용 면에서는 실망스럽습니다. 연설회 현장 이창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여 년 만에 전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 모습은 화려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까지 후보 16명과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지지자들이 체육관을 가득 메워 성황을 이뤘습니다. 정견 발표에서는 호남 당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이 쏟아졌지만 아쉬운 것은 공약이 하나같이 새만금뿐이라는 점입니다. 이정현, 이주영 후보는 호남 차별의 상징으로 새만금을 부각시켰습니다. 88년도에 시작한 새만금이 30년이 다가고 있는데도 지금도 공사등에 있습니다. 호남이 받은 홀대와 차별, 서러움, 저 이주영이 확실하게 맞춰주고. 정병국 후보는 새만금의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한성규 후보는 자당의 전직 대통령까지 공격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제 새만금 지구를 규제가 특별지역으로 선포해서 한중협력의 전진선지로 이명박의 불법과 마찬가지입니다. 4대가 하느니 차라리 저는 새만금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을 뻗칠 수 없습니다. 반면 주승용 후보는 광주 전남과 달리 전북 공약만 빼놓으며 연설의 장소조차 구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충무공의 어록까지 인용하며 구애를 펼쳤지만 새만금 외에는 어떤 공약도 내놓지 못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가짜 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가로챈 일명 사무장병원이 또 적발됐습니다. 보험 설계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했는데 이렇게 타낸 요양급여가 57억 원이 넘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김제의 한 병원을 찾은 A씨의 진료 기록지입니다. 닷새간 입원한 것으로 돼 있지만 정작 휴대전화 사용 기록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병원과 짜고 입원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입원 환자는 많이 있는데 작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 뭐 주로 안 있더라고요. 환자들이 병원에, 병실에. 33살 김모 씨 등은 이런 식으로 입원 기간을 부풀리거나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가짜 환자를 유치해왔습니다. 170여 명의 가짜 환자가 허위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한방 치료는 물론 성형, 미용 시술을 해준다는 말에 주부 환자들이 몰린 이 병원은 실제 운영자가 의료인이 아닌 이른바 사무장병원. 지난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가 57억여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들이 간단한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들에게까지 장기간 입원을 권유하며 불법 폐기를 유도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는 물론 보험 설계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경제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하거나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시민들을 보험 사기로 권유하는 등 그 해악이 크기 때문에 병원 측은 의료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정상적인 병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운영자 김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한의사와 가짜 환자 등 17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대학의 무분별한 교직원 해고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학내 채용 문제를 고발한 교수의 해고를 무효 판결한 건데 해당 대학의 부당 징계가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대 이모 교수는
대학 측이 불공정하게 교수를 채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지난해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이 교수는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교수의 문제 제기가 위법하지 않다며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수가 대학 자치의 주체로서 건전한 비판을 할 권한이 있다며 내부 문제 비판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놨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뒤 이남호 총장은 공식 메일을 통해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대학 구성원의 갈등을 더 조장하거나 지속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교수들은 학교 측이 사태를 봉합하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초 전북대 교수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모 교수 해임 징계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서를 냈지만 학교 측이 무시했다며 무리한 징계에 나선 보직 교수들의 책임 추궁을 주장합니다. 복귀한 그 교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일부 교수들은 이달 20일까지 학교 측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관련자의 보직 사퇴와 총장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과일과 채소 같은 먹거리에도 작다는 뜻의 미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추세에 맞게 작은 과일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고 소포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바구니를 채운 과일과 채소가 예전보다 훨씬 작아졌습니다. 주먹만한 토마토 대신 계란만한 토마토, 방울토마토가 더욱 인기입니다. 5kg 한 상자가 기본이던 과일도 이제는 2kg짜리 소형 포장이 각광받습니다. 작은 것이 좋죠. 식구도 적고 먹기도 간단하니 금방 먹을 수 있고 신선한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농촌진흥청이 전국 700여 가정의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이런 추세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니 오이, 미니 수박, 방울 양배추 등 작은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는 비중이 커지고 작은 포장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졌습니다. 2013년부터는 작은 채소라든가 작은 과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 증가가 농촌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4분의 1에 불과한 미니 파프리카, 음식 재료에 머물지 않고 디저트용으로 활용도를 넓혔습니다. 당도가 10에서 12% 나오기 때문에 식사 후에 과일 대용으로 디저트용으로 좀 맛본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굉장히 찾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작게 키우면 그만큼 농약이나 성장 촉진제 처리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 차례상 차림에 익숙해 큰 것만 찾던 한국의 식탁이 인구 구조의 변화로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민간 육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김제가 국내 종자 산업의 중심인 시드밸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박찬익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종자를 시험 재배할 유리 온실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민간 육종 연구단지는 다음 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54헥타르, 농협종묘센터와 아시아 종묘 등 국내 토종 종자기업 20곳이 연구단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국내 대기업처럼 종자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드밸리는 저희 회사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연구단지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종자산업진흥센터가 설치돼 입주업체의 종자 연구 개발과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민간 육종 연구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1,300억 원의 부가가치와 함께 지역 농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입주업체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수출 주도용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 국제 종자 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방치된 김제공항 부지를 종자단지로 편입시켜 국내 종자 산업의 메카인 시드밸리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구단지에 입주할 기업들이 중소규모여서 파급력이 높은 대형업체 유치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도내 400여 초등학교마다 진로 상담과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한 명씩 지정해 운영하기로 하고 올 여름방학부터 담당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대입 수시 규모 확대 등의 추세에 맞춰 초등학생부터 진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2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에 석탄재 반입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계획도로 군사랑 준설토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석탄재를 들여오면 새만금이 폐기물 매립장이 될 것이라며 중부 발전을 대상으로 한 새만금 개발청과 농어촌 공사의 대행 개발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군산에서 도정한 쌀 43톤이 오는 6일 중국 대련으로 수출되는 등 올해 대중국 쌀 수출이 80톤을 넘었습니다. 쌀 중국 수출은 지난 1월 말 시작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전주시는 인구 밀집 지역인 서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전라북도 교육청 앞 6교 근처에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를 11월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과일에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과 과육의 일부가 변하는 밀 증상이 우려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미세 살수 장비로 물을 뿌려주고 나무 사이에 풀을 재배해 기온을 낮춰주도록 당부했습니다. 도로공사 전북본부는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와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 화장실 개선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특급 호텔 수준의 화장실과 쾌적한 수면 공간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완주의 한솔 케미컬 공장에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전극 보호제와 세정제 등을 생산하던 33살 이창원 씨가 오늘 새벽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위험물질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월 10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다 백혈병까지 앓게 됐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역학조사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6살 전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만 3차례나 처벌받았던 전 씨는 지난 2월 고창의 한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 여름 서해에 해파리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도내 전역에 해파리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라북도는 어선 230여 척을 투입해 현재까지 180톤의 해파리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파리는 올해 여름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급증했으며 전라북도는 정부의 제거 작업을 위한 예산 지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 400명가량이 대학생과 멘토링을 통해 기초학력과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도내에서 멘토로 선발된 대학생 396명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1:1 멘토링을 맺고 방학에는 한 주에 40시간, 학기 중에는 한 주에 20시간씩 학습과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받는 다문화 학생은 익산이 143명으로 가장 많고 전주 95명, 군산 41명 등입니다. 전주 덕진예술회관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공연장과 예술단원 연습실로 쓰이게 될 별관이 신축됩니다. 덕진예술회관 별관은 56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홀과 예술단원 연습실, 사무공간이 들어섭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예술단원들이 가설 건물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연습과 공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의 교통체계가 개선됩니다. 김제시는 지난해 5개 노선에 18대였던 셔틀버스를 6개 노선 21대로 늘립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